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남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무소속 단체장들과 접촉을 늘리는 등 서진 정책을 경쟁적으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년째 예산 반환 논란을 빚고 있는 진도 급수선 문제가 민선 8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급자재 리베이트 수사를 받고 있는 무안군이 또 다른 대형 사업을 긴급 발주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골프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고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나 골프장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쟁적으로 서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무소속 시장 군수 당선인들과의 친밀감을 만들고 있고 지지부진했던 전남 현안 사업 해결에도 물꼬가 터지는 모양새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호남의 전폭적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예산 폭탄의 표적지는 우선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앞서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만났던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노광규 순천시장 당선인 등 나머지 6명의 무소속 단체장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은 목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홍률 당선인이 무소속 단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간담회 주선을 요구했다며 사실상 무소속 단체장들을 국민의힘의 동반자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들 무소속 단체장들과는 일종의 당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들 지역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서진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신안군을 방문해 인사 말부터 흑산공항 사업 지원을 약속했던 이준석 대표는 흑산공항이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난이도가 훨씬 덜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안군 부군수와 흑산 주민 등을 국회에서 만나 흑산공항 사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임기 1년을 남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서진 정책은 더 과감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질적 결과물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존재감 회복을 하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전남을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남도당에 무소속 지방의원을 상대로 영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MBC와 만난 자리에서 전남의 무소속 기초의원 당선인 45명 가운데 현재까지 서너 명의 국민의힘 입당을 전제로 속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남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 7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는 없었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1명만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지방선거 이후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를 석권했던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방선거 이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인식과 문제점, 선거 패배의 원인 등을 분석해 당선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장 7곳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며 체면을 구겼던 민주당 전남도당은 개별 지역위원회별로 당선자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목포시의회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의 공개와 서류식 행정사무감사의 회의식 감사 전환과 생중계, 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도 상임위원회 생중계, 조례 발의의 실적 공개 등 개혁안을 발표해 목포시 의회 회의 생중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특정 공직자 접속 기록 자료를 요구하는 등 과거 지향적이라는 MBC 보도와 관련해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이 현장 중심의 공약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전국체전이 열릴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고하도 목화체험장 등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박홍률 당선인은 선거 공약대로 소통실은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보조금 반납 관련 행정소송 중인 급수선 사업 인수 거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년째 예산 반환 논란을 빚고 있는 진도 급수선 문제가 민선 8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경찰이 보조금 전용 혐의로 고발된 진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토부와 진도군이 4년 가까이 공방 중인 가사도 차도선 건조 보조금 환수 갈등이 민선 8기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은 지원받은 27억 원의 3배에 달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진도군이 패소했고 최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진도군수직 인수위는 내부적으로 급수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반납 추정 예산이 108억 원에 달하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공무원 8명에 대한 구상권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인수위 측은 그러나 이동진 형 군수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행위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선 8기 진도군수가 급수선 문제를 거부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3선 12년에 걸친 진도군 행정을 들여다보는 민선 8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 지역 골프장에 다른 지역보다 사고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동안 전남 지역 38개 골프장에서는 타구에 맞는 사고가 356건, 추락사고 59건, 카트사고도 132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전남과 비슷한 규모의 골프장이 운영 중인 충북에서는 5년간 추락과 카트 사고 없이 타구 사고 2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의 골프장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실내체육관 인근의 위험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은 오늘 전라남도 목포시 관계자들을 만나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수건 사업 해결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가 사업비 50%를 보조하는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삼양동 주민센터 간 도로는 좁고 굴곡이 심해 민원이 제기돼 왔지만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때문에 목포시의 독자적인 공사 추진이 미뤄져 왔습니다. 최근 관급자재 리베이트 수사로 곤혹스러운 무안군이 또 다른 대형 사업을 긴급 발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수십억 대 관급자재 납품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 습지 보호 구역인 무안 황토갯벌 랜드입니다. 무안군이 이곳에서 바다 건너 현경면 가임리까지 1.7km의 목조 탐방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발주 과정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이 사업을 긴급 발주하고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시설 공사와 관급 자재를 합쳐 계약 금액이 90억 원을 넘습니다. 특히 50억 원에 달한 관급 자재는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발주됐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실시 설계 용역, 환경 영향 평가 등 지난 3년 동안 느긋했던 사업 일정이 갑자기 사업 발주 단계에서 바빠진 겁니다. 발주하는 건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딱히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급자재를 연말에 몰아서 발주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무리하게 긴급 발주한 공사는 그러나 계약한 지 서너 달이 지나서야 착수됐습니다. 무안군은 신속 집행 실적을 채우기 위해 지난해 말 긴급 발주했고 공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 공사에 온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주소를 같이 쓰는 등 사실상 한 업체인 것도 논란거리. 현재 무안군청 고위 공무원이 개입된 관급자재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100억 원에 가까운 대형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고 또 관급자재는 수의 계약으로 발주해야 했던 배경에 또 다른 의문의 꼬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2년 전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해경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인천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47살 이모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 씨 유족에게 사과와 함께 당시의 동료 진술 등 관련 수사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이 씨 실종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과 정보 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검찰이 5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모 A씨는 조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숨지기에 죄질이 중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장흥의 한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 도구로 조카인 5살 B양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 11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46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로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145만 원 등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태풍 내습이 우려되는 오는 10월까지 위험 예보제인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위험 예보 기간에 다목적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해 홍보와 안전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각 항포구와 위험 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목포 인근에서 발생한 연안 안전사고는 모두 143건으로 이 가운데 57%가 태풍 내습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실시한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에서 순천과 곡성, 영광, 완도 등 5곳이 선정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육성됩니다.